태어나 유럽을 정복한 사나이. 몽골족의 천재적인 기마술을 전 세계에 알린 사나이. 불타는 중동의 사막에서 얼어붙은 시베리아까지, 태평양에서 동유럽까지 야망을 쫓아 유라시아 대륙을 누빈 사나이.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호령한 제국을 세운 사나이. 그의 이름은 칭기즈칸이다. 칭기즈칸은 생전에 이미 전설이 됐다. 몽골 전사들에게 그는 영원한 푸른 하늘이 내린 영웅이었다. 그리고 점령당한 땅의 주민들에게 그의 군대는 잔혹한 파괴자였다. 어이. (13세기) 초의 유럽. 기사 계급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다. 십자군 전쟁 등을 거치며 기사들은 전투력을 과시했다. 이들은 십자군 원정과 유럽 각국의 전쟁으로 실전 경험을 쌓았고 평화 시에는 마상 시합을 통해 전투에 대비했다. 기사 계급은 중세 유럽 봉건 제도의 꽃으로 불렸다. 이들을 무적의 전사로 생각한 사람도 많았다. 물론 이들이 몇십 년 후 한 유목민족 앞에서 숨죽이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당시 유럽의 성직자들은 기사 계급을 믿지 않았고 전투 행위를 제한해 기사단을 더 확실히 장악하려고 했다. 성직자들은 성서의 묵시록을 설교에서 자주 인용했고 세상의 종말을 예언했다. 죄악에 빠진 유럽을 요한계시록의 네 기사가 멸망시킬 거라는 예언이었다. Breve Domine misericordiae tue opem exercitue nostro et superis claritate presta eis optatum. 1241년 4월 유럽인들은 묵시록의 예언이 실현됐다고 생각했다. 슐레지엔의 공작 하인리히가 이끈 독일과 폴란드 기사단은 몽골군과 대적한 최초의 유럽인들이었다. 전설적인 영웅의 용기를 가슴에 새긴 몽골군은 유럽 연합군을 대파했다. 이미 14년 전 세상을 떠난 칭기즈칸. 하지만 그의 명성은 죽지 않았다. 몽골인에게 그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었다. 파도처럼 밀려온 이민족의 출현에 유럽은 경악했다. 칭기즈칸의 이름 아래 모인 몽골군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대부분을 정복했다. 몽골의 모든 부족을 통일하고
지구의 절반을 차지할 대제국의 기틀을 세운 칭기즈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칭기즈칸의 생애를 알려주는 자료는 별로 없다. 그 중에서도 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꼽는 건 칭기즈칸의 양자 시기 쿠두쿠가 양아버지의 죽음 직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몽골 비사다. 쥐의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좌익과 중군, 우익의 천호장, 만호장들이 모두 모였다. 시기 쿠두쿠는 고대 몽골 전사들의 영웅담과 칭기즈칸의 생애를 기록했다. 하지만 몽골 비사는 제목과 달리 역사책이 아니라 서사시에 가깝다. 흥미로운 건 이 책이 칭기즈칸의 영웅적인 면모를 칭송하면서도 그의 어두운 면까지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12세기) 중반의 어느 해 몽골의 장군 예수게이는 약탈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가 아들을 낳은 것이었다. 예수게이는 이 아이가 자라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할 거라는 걸 알지 못했다. 칭기즈칸은 오른손에 관절뼈만한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태무친이라고 이름짓는다. 부족의 무당은 핏덩이를 신성한 징표로 받아들였다. 위대한 전사가 될 징표라는 것이었다. 태무친은 부족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존경받는 전사였고 많은 무공을 세우며 부족의 땅과 재산을 늘려갔다. 몽골의 여느 아이들처럼 태무친도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사냥을 배웠다.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었다. 초원의 법칙은 단순했다. 강한 자는 모든 걸 갖고 약한 자는 복수를 다짐한다. 어린 태무친의 가장 친한 친구는 짜묵하였다. 둘은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유년기의 우정은 성인이 된 태무친을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 태무친과 짜묵하는 의형제가 되기로 하고 우정의 표시로 화살을 교환했다. 서로가 경쟁자이자 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될 거라는 걸 소년들은 몰랐다. 태무치, 이거 퍼펙션 필수대. 고마워. 쇼. 태무친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다. 9살이 되자 아버지는 태무친에게 신부감을 구해주기로 한다. 이웃 부족의 야영지에서 두 사람은 보르테라는 소녀를 본다.
Эсэхэ хот аль хүрэхээр явна. Миний хөвөө 테무친의 아버지는 부족장에게 동맹을 제의했고 초원의 관습에 따라 어린 테무친은 약혼자의 부족과 함께 일정 기간을 생활하게 됐다. Эсэхэ хот манахаар надад өчүүхэн охин бий. Та үз. 보르테의 아버지는 청혼을 승낙하고 테무친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어린 신랑과 신부는 마음이 잘 맞았고 두 집안은 상당한 세력을 우군으로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아무 근심 없던 테무친의 소년기는 한순간 고난의 세월로 변해버린다. Сүгвах тэмүүднийг маш их санаж өгөх тул би түүнийг авахар ирлээ. 13살이 되던 해 테무친에게 찾아온 전령은 끔찍한 소식을 전한다. 아버지 예수게이가 숙적인 타타르 부족에게 독살당했다는 소식이었다. 테무친은 곧바로 자신의 부족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든든한 보호막을 잃어버린 테무친의 가족은 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다. 미래는 불안하기만 했다.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부족의 사람들은 어머니와 아이들만 남겨두고 떠나버렸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강인한 분이었고 막대기로 나무 뿌리를 캐내 아이들을 먹이셨다. 테무친의 가족은 모든 재산과 지위를 잃어버렸다. 음식은 부족했고 형제들은 살아남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다. 싸움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다. 테무친은 형제간의 다툼을 전쟁으로 생각했고 맞이인 자신이 이 다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가 생각한 적은 동생 백테르였다. 아버지의 적들은 끊임없이 테무친의 가족을 추격했다. 복수를 다짐하고 있을 예수게이의 큰아들 테무친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테무친의 가족은 숲으로 도망쳤지만 적들은 이곳까지 따라왔다.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남자들을 보자 가족은 겁에 질렸다. 동생 카살은 시간을 벌기 위해 화살을 쏘았다. 싸움이 계속되자 추적자들은 소리를 질렀다. 그냥 테무친을 보내라. 너희 아군은 싸우고 싶지 않다는 말이야. 가족들은 즉시 테무친을 말에 태웠고 테무친은 도망쳤다. 어린 테무친이 추적자들을 따돌리는 건 불가능했다. 그는 타이추 투족 남자들에게 잡혀 적진으로 끌려갔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
Догсон мороор зогтаах гэж оролцсон гэж. 테무치는 창피와 조롱을 당하며 노예 생활을 견뎌냈다. 이곳에도 테무친이 언젠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는 무당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있었다. 하지만 타이추 투족 사람 대부분은 테무친의 기세를 꺾고 싶어 했다. 테무치는 밤마다 멍에 묶인 채 감시를 받았다. 하지만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없었던 테무치는 탈출을 결심한다. Тэмүүж оролцож. 숲으로 도망치면 금방 들킬 거야라고 생각한 테무치는 강으로 뛰어들었다. 멍에는 몸이 가라앉지 않게 해주었다. 시기 쿠두쿠의 기록엔 테무친이 탈출에 성공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후 몇 년간은 그의 행방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다음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테무치는 이미 당당한 사나이로 성장해 소규모의 몽골 전사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돼 있다. 몇 년을 찾아 헤맨 끝에 어린 시절의 약혼녀 보르테를 찾아내 결혼도 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동맹 부족에 필요했던 테무치는 케레이트 부족의 족장 토오릴 옹칸을 찾아갔다. 그가 과거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이다. Амар байна уу та? Эцгийн минь хуучин анд та миний эцгийн адил буюу гэж би гэргий аваад өмсгөл хар булган дахыг танд авчирав. Хар булган дахны шин хариуд 하글슨 옷을 친 한. 토오릴은 테무친에게 축복을 내렸고 자신의 부족에 돌아가 군대를 키워도 좋다는 허락까지 해준다. 모험심과 열정이 강한 청년들이 테무친의 휘하에 모여들었다. 테무친은 이들을 훈련시켰고 자신에게 복종하면 약탈 원정의 성과를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 부하들은 테무친에게 아주 유용한 기술을 배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술이었다. 덕분에 전투력은 급성장했고 이후 몽골 기병은 당대 세계 최고의 군대가 된다.
원정 전후가 아니면 야영지의 일상은 평온했다. 하지만 테무치는 늘 다가올 전쟁을 준비시켰다. 여자들은 양을 돌보고 천막집 게르와 수레를 수선했다. 남자들은 안장을 고치고 장기 원정 때 가져갈 육포를 만들었다. 몽골 남자들이 식량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 건 아이락이었다. 아이락은 말젖을 발효시켜 만드는 알코올 음료다. 알코올 도수는 높지 않지만 많이 마시면 취하기 때문에 싸움을 벌이는 사람도 많았다. 몽골 기병이 사용한 칼은 아라비아식 언월도였다. 하지만 향후 유럽인들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무기는 복합곡궁 혹은 반사궁으로 분류되는 몽골인들의 활이었다. 나무와 소의 뿔을 붙이고 구부려 만든 이 활은 유럽인들이 쓰던 활보다 사거리가 길었고 파괴력이 훨씬 컸다. 강력한 무기와 기동력을 갖춘 몽골 기병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치렀다. 물론 반사궁은 보통 활보다 만들기가 어렵다. 시위를 내리면 두 명이 양쪽에서 활을 구부려야 한다. 시위의 재료는 동물의 힘줄이었다. 반사궁으로 쏜 화살은 당시 유럽의 기사들이 입던 그물 갑옷도 꿰뚫을 수 있었다. 빠르고 강력하며 잔혹한 몽골 군대는 적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테무친에겐 대제국 건설보다 시급한 일이 있었다. 사방을 둘러싼 강력한 유목민족들을 정복하는 일이었다. 12세기 몽골은 메르키트족, 나이만족, 타타르족 등의 적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부족 간의 다툼은 치열했지만 유목민족이었던 이들은 비슷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칸으로 불리던 부족장들은 다른 부족을 약탈하며 재산을 늘렸고 춤과 노래, 여자들을 좋아했다. 부유한 칸은 아내만 수십 명이었고 여자 노예들도 따로 거느렸다고 한다. 칸이 거느린 여자들은 대부분 이웃 부족한테서 사거나 적대 부족한테서 납치를 해왔다. 테무친의 어머니도 아버지가 납치한 여자였다. 당시 어머니는 약혼자와 결혼하기 위해 메르키트 쪽의 야영지로 가던 중이었다. 일상적인 납치는 끊임없는 보복을 불러왔다. 가족을 데리고 사냥을 나왔던 테무친 역시 이런 초원의 관습으로 고통을 겪는다. 케룰렌 강의 발원지 근처에서 야영을 하던 어느 날 아침, 어머니의 몸종이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우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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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치민. Газар дэлбэрэх мэт их чимээ гарч морин төвөргөн сонсно. Аюун шигт тайчууд айсүрэж даруй бос.
부하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던 테무치는 가족과 함께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가족 수에 비해 말이 부족한 것이었다. ээжийг минь аваад яв. 다급한 선택의 순간 테무치는 어머니를 말에 태웠다. 아내 보르테와 몸종은 메르키트족 전사들 앞에 무방비로 남겨졌다. 늙은 몸종은 보르테를 숨기고 우마차를 몰아 도망치려고 했지만 전사들은 금방 우마차를 막아섰다. 몸종은 테무친의 가족을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전사들은 마차에서 보르테를 찾아냈다. Энэ тэрмин дотор чи юу вэ? Энэ дотор унгас байгаа. Ууж үзэгтэн. 보르테는 메르키트족에게 잡혀갔고 테무치는 9개월 후에야 아내를 구할 수 있었다. 납치에 대한 보복으로 테무치는 메르키트족을 공격해 초토화시켰다. 테무친의 군대는 게르의 채광창으로 들어온 것처럼 재빨랐다. 그들은 메르키트족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붙잡고 죽였으며 수호신이 사는 문틀을 산산조각 냈다. 서기 1200년 무렵부터 테무치는 전쟁 영웅이 됐고 그의 휘하에 들어가면 부자가 된다는 걸 안 청년들이 몰려들며 부하도 점점 늘어났다. 기반을 잡은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해서 테무친의 군대는 지금까지 싸웠던 어떤 적보다 강한 타타르족을 상대하게 된다. 분노에 찬 복수가 시작됐다. 몽골족과 타타르족의 전투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다. 테무치는 자신이 뱉은 말을 실천했다. 포로로 잡힌 타타르족은 참수를 당했다. 살아남은 건 노예로 부릴 아이들과 첩으로 삼을 여자들 뿐이었다. 하지만 당시 몽골족의 전쟁 영웅은 테무친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테무친과 의형제를 맺었던 자무카 역시 강력한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어린 시절의 우정은 세월을 거치며 질투와 증오로 변해간다. 자무카는 과거의 친구와 싸우기 위해 병사들을 끌어모았다.
목숨을 바치며 승리를 기원한 병사들은 자무카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하지만 테무치는 강력한 케레이트 부족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 자무카는 케레이트의 부족장 토릴의 아들을 이용하기로 결심한다. Миний амд Тэмүүчин 8-тай үргэлж харилцаатай байдаг үлээ. Одоо тэр бидэнтэй эс хөдлөв. Сэнгүм дүүмэн. Би бол хааш хамаагүй хол нисэхгүй. Хайргун шоу мэд хамт нэг газар байна. Харин миний амд Тэмүүчин бол харж нисэх шоу мэд хааш яаш урвж өднө. Дүү чамаас салж хар 8 дотохоор харсаар зориуд хоцор биш үү? Би өөрийн хүүн зүчидээ 토릴의 계를 안에서 분열은 시작됐다. 손님으로 초대를 받은 테무치는 양 부족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과 토릴의 손녀를 결혼시키자고 제안한다. ураг барил тодон санагдсан. Бидний ураг эдэнд очивол ямагт хатавчд хоймор гарч сууж. 하지만 자무카의 선동에 넘어간 토릴의 아들은 테무친을 모욕했고 테무친은 다시 서륙을 결심한다. 자무카의 계획은 잘 진행돼 갔다. 토릴과 자무카는 부하들을 이끌고 테무친의 군대를 협공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승자는 초원의 최강자가 됐지만 패자는 몰살될 것이라는 걸 양쪽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흘에 걸친 전투 후 승부는 판가름 났다. 이후 몽골을 통일할 테무친의 승리였다. 테무친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토릴은 전사했고 초원의 경쟁자였던 자무카는 몇 명의 부하만 데리고 언덕으로 도망쳤다. 한때 수만 명의 전사들을 지휘했던 자무카는 손가락으로 헬 정도의 부하만 거느린 도망자로 전락한다. Энийг хүүд энэ өдөр угуулзалж ингэж шарж идсэн. 궁지에 몰린 자무카는 동맹자를 찾아 나섰고 이를 위해 과거의 적과 한편이 돼 자기 부족을 공격하기도 했다. 지휘관의 행동에 실망한 부하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다. Энийг үнсээр хийсгэх үйл бүтэх хүмүүс байна та нар. 자무카를 포박한 부하들은 그를 테무친에게 바쳤다. 테무친이 감사의 뜻으로 관용을 베풀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Их эзэн хаа минь. Би танд ураг орилцсон амт жамуухыг тань авчирлаа.
그러나 태무친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Хаан эзэнтэй халтсан харц ардыг яаж орхих вэ? Энэ хүнтэй хэн нөхөрлөх вэ? Хаан эзэнтэй халтсан харц ардыг ураг төрлийн хүртэл устгах. Одоо хоёул ойртож бас нөхөрлөе. 태무친은 자무카에게 지난 일을 잊고 자신에게 협력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자무카는 명예로운 죽음을 원한다고 대답한다. Амт нөхөр минь сойрхож амийн минь өтөр тонилгол ариун зүрх чинь амарч амгалан жаргах болно. Амт чи сойрхож асгарах цусыг гаргалгүй алж өршөө намайг. 이렇게 해서 태무친의 마지막 숙적은 사라졌다. 태무친은 몽골인 최고의 명예를 거머쥔다. 몽골 부족회의가 44세 태무친을 부족 전체 사령관 겸 부족장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 결과 몽골 초원엔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통일 제국이 들어섰다. Хар толгойг минь хаян од тугай. 부족회의는 최강의 군주를 의미하는 칭호 칭기즈칸을 그에게 주었다.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칭호였다. 부족회의에 모인 몽골인들의 환호성이 잠잠해지자 칭기즈칸은 이렇게 말했다.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나와 함께 싸워온 이들은 이제 1000명의 부하를 통솔하게 될 것이다.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칭기즈칸은 군대를 재조직했다. 시족별 부대를 해체하고 충성을 바친 자들에게 각각 1000호라는 부대를 지휘하게 한 것이다. Улс төрийг байгуулагдсан урдын гавьяа 가장 작은 부대는 10명으로 구성해 연대 책임을 지게 했다. 때문에 부대원이 하나라도 전투에서 도망치면 10명 모두가 처형을 당했다. мянганы ноёнд өргөмжил сүгэ. 과거의 계급은 중요하지 않았다. 양측이나 목수도 얼마든지 장군이 될 수 있었다. Чи мянганы ноён болов. өчигөр 그는 10,000명의 정예 병력으로 캐식테이란 이름의 친위대도 만들었다. 각 시족장과 장군의 아들 형제들이었던 친위대 병사들은 반란을 예방하는 볼모의 역할도 담당했다. 몽골 초원 밖으로 진출할 자신감이 생긴 칭기즈칸은 사방으로 정찰대를 파견했다. 약탈 대상뿐만 아니라
새로 탄생한 몽골 제국의 영토를 사막 너머로 넓히기 위한 정복 대상도 찾기 위한 정찰이었다.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도 몽골 병사들을 막을 수 없었다. 칭기즈칸의 군대는 뜨거운 한낮의 열기와 얼어붙는 밤의 냉기를 뚫고 말을 달렸다. 정찰대는 희소식을 갖고 돌아왔다. 인접 국가들은 모두 몽골의 침략 의도를 모르고 있고 전쟁에 대한 대비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군대와 행정 조직을 정비한 칭기즈칸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당시 중국은 둘로 갈라져 있었다. 오늘날의 베이징인 연경을 수도로 한 여진족의 금과 양쯔강 이남으로 후퇴한 한족의 남송 두 나라였다. Тэвтингэрмэн. Нэрэг дайныг үү? Эсвэл ийг хамгаалан гэж өгч байна уу? 위험한 원정을 떠나기에 앞서 칭기즈칸은 신탁을 받는다. 불에 그을린 뼈는 세로로 갈라졌다. 전쟁의 징표였다. Thank you 생гэж 보지. Тэгвэл тайцсан. 칭기즈칸은 군대를 이끌고 중국 본토를 향해 남서쪽으로 출발했다. 10만 명 이상이 움직인 대이동이었다. 병사들의 아내와 아이, 노예들도 따라 나섰다. 10만 마리가 훨씬 넘는 말과 식량으로 쓸 염소, 양들도 몰고 가야 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계로를 그대로 우마차의 시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황소 20마리가 이 마차를 끌었다. 맨 먼저 공격을 받은 건 탕부트족의 서하였다. 서하는 요새로 들어가 성문을 잠그고 몽골군에게 저항했지만 고립이 장기화되자 결국 항복하고 몽골에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몽골군의 병력 요청을 거부한 후 서하는 무자비한 사륙과 약탈의 제물이 됐다. (1211년) 칭기즈칸은 군대를 이끌고 중국 북부의 금을 공격했다. 오늘날의 베이징인 금의 수도 연경에서 몽골군은 몇 주에 걸친 공성전을 치렀다. 맹렬히 저항했지만 1215년 연경은 함락됐고 주민들은 몽골 병사들의 무자비한 약탈과 사륙을 겪어야 했다.
칭기즈칸의 군대는 승승장구했다. 몽골군은 국내 반란을 진압하고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에 해당하는 호라즘 제국의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정복했고 다시 한번 서하를 공격했다. 서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칭기즈칸은 2차 공격으로 서하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리고 나의 기록은 주의 해 7월에 끝이 난다. 칭기즈칸의 아들과 후계자들은 몽골 제국의 영토를 더 확장했다. 남으로 몽골은 중국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정복했다. 고려 역시 몽골군의 패해 조공을 바쳐야 했다. 북쪽으로 몽골군은 우랄 산맥을 넘어 러시아까지 정복했다. 서쪽으로는 중동과 동유럽을 점령하고 아드리아 해를 거쳐 빈의 문 앞까지 위협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이 대제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1227년 그는 낙마로 당한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둔다. 일부 기록은 자손들이 그의 무덤 위로 1000마리의 말을 몰아 무덤의 흔적을 없앴다고 전한다. 그의 무덤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칭기즈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해 제국을 세운 지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의 신화는 살아있다.